오늘 보고 내용에는 없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반이 되는 ICT 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일 궁금해하는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우리 방송하고 유동통신사들이 시장이 한계에 이제 이르면서 그 통신과 방송 영역이 구분이 모호해지고 또 시장에 이제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M&A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죠 벌써 SKT가 CJ 헬로비전 추진했었고 최근에는 LG U+가 케이블 TV 인수 얘기가 나오고 있고 SKT도 이제 다시 도전한다. 뭐 KT도 그 일몰 그 점유율 합산 규제가 일몰이 되면 다시 도전할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동통신사의 그 이쪽 그 M&A 추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어떤지 밝혀주실 수 있는지요? 매우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의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SKT와 CJ 헬로비전의 기업 결합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가 판단을 한 적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뭐 새로운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과기정통부에 신고가 된 것도 아니고 또 과기정통부가 저희들한테 의견을 요청하거나 또는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정위가 어떤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분야에서의 시장 획정은 신중하게 어떤 재검토를 해야 될 요소가 많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네, 건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된 거는 없으신 거란 말씀이시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케이스가 달라지면 뭐 과거의 판단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 최근에 나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그동안에 4차 산업혁명 특위를 열면서 가장 그 민원이 많았던 것이 기술 유출이나 기술 탈취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을 주신 거를 보니까 이게 민법에 근거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그 유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하는 거를 같은 답변을 주셨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는 여태 그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예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그 뭐라 그러죠? 그 비용이나 이런 기간에 이제 견디지를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더 전향적인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기술 유용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건을 다뤄보면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진짜 기술이 유출되었느냐라고 하는 이제 협의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진짜 분쟁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뭐냐면 이 기술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냐라고 하는 쪽에 이제 이 쌍방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이 문제가 더 그러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입증 책임의 전환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민사상의 어떤 손해배상 법제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례를 인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저희 공정위가 보다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과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이걸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신속하게 판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심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데 노력하고 이것이 아마 중소기업들한테는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잘 서서 지금 아직 돌아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데이터가 나와봐야 되지만 2015년에 그 통계를 보면 그 중소기업들이 자기네가 기술 탈취를 겪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조사된 거가 1조 원이 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입증이 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이제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4차 산업 시대에는 사실은 빅데이터가 굉장한 이제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은 뭐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웃인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빅데이터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막는 공정 경쟁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지침에서는 수집 방법이나 배타적 활용에 대한 거를 주로 하겠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보고해 주신 거를 보면은 여기는 우리는 7월 달에 그 연구 용역을 주겠다 이런 정도만 나와 있어서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닌지 어떤 예, 아까 이제 기술 이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김성식 위원장님 말씀에 잠깐 끼어들었다가 이제 중간됐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에 이 기술 이용과 관련한 항목을 새로 해서 조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술 이용 사례들이 꽤 많이 확인이 되었고요. 상반기 중에 이것과 관련한 직권 조사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빅데이터 문제는 작년에 일본 경쟁당국이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뉴스를 저도 보고 난 다음에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의 경쟁당국도 이런 어떤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연구 용역, 솔직히 말씀드리면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의 국내 연구 용역만으로는 이게 커버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원래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다양한 경쟁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관한 국제적인 어떤 추세를 저희들이 빨리 확인하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의원님께 말씀이 나왔으니까 죄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만은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 용역 예산 좀 많이 좀 늘려주십시오. 네. 우리 신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 탈취가 근절되지 않으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기술 개발할 이유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 개발할 이유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혁신은 불가능하고 생산성은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정위가 또 나름대로 실태 조사를 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곧 발표한다니까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맹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